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밤이 국소담입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하는 정신여고 시즌2. 네. 오늘의 사연은 29살 여성이신데요. 닉네임은 이거 누가 붙인 거예요? 본인이 붙이신 건가? 우리 제작진이 붙인 저희 건가? 제작진이 붙였습니다. 네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어떻게 따가셨어요? 응? 제작진이 붙였는지. 아니 제가 저 다른 방송에서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하나, 둘, 셋. 네, 여기서는 안 돼요. 네. 자, 고민 많은 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 직장인입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게 어려워서 고민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웬만한 문화생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거의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바쁘게 살아보고자 영어 학원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공허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표현하자면 마치 삶의 목적 없이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나무 조각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도 3번 정도 다녀왔어요. 선생님께서는 좀 더 큰 병원에서 우울증 약물이라도 복용하면서 삶의 목적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연락해 봤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병명을 말해야 예약이 된다고 하는데 병명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 병명을 진단받고 싶진 않습니다. 더 이상 갈 병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울감도 있고 애정 결핍도 있고 분노 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애정 결핍 때문에 조금만 잘해주면 마음이 훅 가버리기도 하고 우울감 때문에 기분이 다운돼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텐션을 올리고자 노력도 많이 합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건지 더 이상 그것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상처를 잘 받기도 하는 성격이라 조금이라도 상처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대인관계를 단절하기까지 합니다. 저도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어렵네요. 이런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한 번씩 마음속에 소용돌이 칠 때는 저도 절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혹시 폐를 끼칠까봐 대인관계를 혼자 정리하곤 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으면 제가 표류하지 않고 괜찮을 수 있을까요? 삶의 목적이란 뭘까요, 대체? 뭘까요? 삶의 대체? 목적이 진짜 뭘까요? 마지막 문장은 너무 어려운 네. 질문이네요.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 있어요, 써니는?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 일단 살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음. 그냥 사는 거죠, 뭐. 근데 이분은 좀 마음이 공허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긴 해요. 뭘 해도 네, 마음이 좀 헛헛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해도 뭔가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좀 외로운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아, 써니도 그렇습니까? 그럴 때가 가끔 있죠. 근데 이분은 보면은 이제 뭐 경제적 어려움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 뭐 등등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행위는 있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하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하시는지 좀 그걸 이제 나눌 분이 옆에 계신지 좀 그런 게 궁금하고요. 우울증을 진단하려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면 이분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시고 시도들도 하시고 기능 유지는 또 잘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럼 우울한데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럴 수 있나요? 노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에너지가 어쨌든 올라가는 거죠. 맛있는 음식도 찾아 드시고 문화생활도 하시고 네. 네. 에너지가 훅 더 떨어지면 영어, 그것조차 하기 학원, 사실 힘들거든요. 학원도 영어 학원 다니고 네, 운동 운동도 다니고 하시고. 노래방 가시고 네. 맛집 저보다 찾아가시고 에너지가 직장 넘치시는데? 생활도 유지하고 네. 계시고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좋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표현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 그 부분이 부족하신 건지 어떤 관계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관계 관련 부분은 뒤쪽에. 네, 애정 결핍이 있다 내가. 아.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마음이 훅 간다. 근데 또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끊어낸다. 근데 현재 남자친구나 뭐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근데 좀 궁금한 게 정신건강의학과에 3번 정도 다녀왔는데 네. 더 큰 병원에서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면서 삶의 목적을 찾아보라고 이거 하신 잘 이해가 안 거잖아요. 가요. 네, 네, 저도 이게 저도 잘 그래요. 이해가 안 그리고 되는데. 병명을 말해야 예약이 된다는 그것도 것도 이해가 안 이해가 돼. 안 가요. 네. 이상해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으면 분명 무슨 의뢰서나 뭐 소견서를 끊어주셨을 그리고 것 같은데. 작은 병원에서도 우울증 약은 처방할 수 있는데 있으니까. 그리고 병명을 말해야 예약이 된다는 이 병원은 도대체 어디예요? 그냥 예약되는 때부터 대부분 다. 그러게요. 근데 뭐 이럴 순 있죠.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싶으신지 문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담당하는 뭐 큰 병원의 교수님들 담당 분야가 있으니까 네. 예약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을 수는 있지만 병명을 어떻게 병원에 가기도 전에 아나요? 그러게요. 큰 병, 그 외에 1차 의료기가 동네 의원에서 큰 병원을 가려면 네. 그 소견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의뢰서. 네. 혹시 그거를 요청하셨던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랬을 수는 있겠네요. 네, 절차상. 네, 절차상 필요해서 그러셨던 거 아닐까. 자, 이 이야기를 글이 아니라 어떤 실제 사람이 와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약 처방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좀 고민되네요. 좀 네. 더 깊은 얘기를 나눠 보신 다음에 결정하실. 네, 제가 아까 기능 유지가 잘 되고 네. 있다고 얘기한 거는 사실 우울 에피소드까지는 보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시고 조금 텅 빈 마음, 아까 말씀하신 뭐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나무 조각 같다 막 이렇게 이런 기간들이 만약에 좀 오래되셨다면요. 지금 당장이 아주 깊은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오신 거면 사실 그것도 좀 기능에 영향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좀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은 왜 큰 병원에 가라고 그때 권유를 받으셨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분은 관계가 핵심일 것 같아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하고는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시잖아요. 요 행동을 교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단칼에 끊지 말고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방식으로 조금 삶의 방식을 바꿔보는 건 어때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기 싫어서 관계를 단절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회피하기 위해서. 네. 근데 아까 이제 막 알 수 없는 분노가 한 번씩 일다 하시는 거 보면은 평소에 그런 불만이나 관계에 대해서 좀 서운함 이런 거를 평소에 표출을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끙끙 앓으시다가 그냥 관계를 확 끊는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관계로는 손해죠. 네. 아까 이제 그 기능이라는 네. 단어를 쓰면서 저희가 뭐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가끔 쓰지만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우울증의 뭐 증상 중에 하나. 증상 중에 하나는 아닌데 진단할 때 중요하긴 해요. 중요한, 네. 그 모든 거꾸로 정신과적 진단에서. 거꾸로 기능이 떨어진 게 거의 없으면 네. 좀 우울증을 진단을 안 하긴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능이라는 게 사람마다 또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 원래 기능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네. 우울증이 좀 실제로 있어도 기능이 상대적으로 별로 떨어진 것처럼 안 느껴지는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님이 네. 원래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라서 지금 게다가 뭐 나름 의지력도 강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우울증이 심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거를 혼자서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는 사회적으로 기능도 잘하고 뭔가 대인관계도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계신 그런 거는 혹시 아닐까? 그냥 추측 멘트를 날려봅니다. 네. 본인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해서 기능이 떨어지면 어쨌든 그것도 우울하신 거긴 해요. 글자를 보면 하여튼 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간다.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글을 많이 읽고 네. 쓰는 사람으로서 지금 보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게 어렵다.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공허하고 텅 빈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다. 그 다음에도 그래서 퇴근 후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보죠. 이 하루하루라는 표현을 3번이나 연달아 쓰시는 거를 보고 하여튼 굉장히 뭔가 힘드신 것 같다. 매일매일이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 정도면은 뭐 좀 진짜 우울증이라고 진단하는 이 정도면 우울증이라고 전문가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전문가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지.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거기 저기 다른 정신과 의사가 큰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 권유를 했던 것 네. 같은데 그 좀 예약하기 귀찮다고 안 가시는 거잖아 지금. 전화했더니 뭐 이거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에이 귀찮아 이러고 안 가신 것 같은데 네. 좀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요. 한번 뭐 병명을 진단받고 싶지 않으시다고는 했지만 적어도 내 이 분노가 드는 감정을 한 번 더 털어놓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가 뭐 우울증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우울증 아닐 가능성도 꽤 높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맞아요. 네. 네. 본인도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네,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냥 우울증은 전혀 아니고 그냥 성격상의 어떤 특성 특징? 내지는 문제일 그럴 수도 가능성도 있는 있군요. 거죠. 그렇죠. 근데 스스로 이제 안다고 하시니까 사실 그거 인지를 먼저 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사실 크거든요. 노력도 많이 하세요. 이분은 보면 애를 네. 많이 쓰시잖아요. 네. 뭐 운동도 하시고 뭐 취미도 가지려고 하시고 그런 기쁨을 찾으려는 노력도 소소하게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삶의 목적이 없이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나무 조각 같습니다. 그럼 참 표현의 시작이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거 있잖아요. 결국 질문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질문이셨는데 그건 우리가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네. 뭐 딱히 삶의 목적이 뭔지 말하기 어려운. 네. 네. 하지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산다는 거는 꽤 좋은 태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러게요. 네. 세계 평화와 뭐 인류 공영을 삶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럼요. 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님 뭐 크게 저희가 답을 드리진 못했지만 네, 같이 그냥 들어드리고 수다를 좀 떨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은 가능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사연이 채택되면 커피 쿠폰 2장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